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사, 접속사 이런 것을 공부한 다음에 그 전 시간에 공부했던 창세기 2장 3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 본문들이 어떤 구문과 문장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전치사,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인칭 대명사, 지시 형용사 이런 요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제6과 보시면 여기 독립적 전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분리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이 좀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독립된 전치사입니다. 여기에 맨 위에 보시면 리프네 하멜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간 글씨. 이 리프네가 이제 전치사 중에 하나고요. 그 밑에 타하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 리프네는 무엇 앞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리프네 하멜렉 그러면 왕 앞에. 리프네 하엘로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겠죠. 네. 엘로힘 하나님이죠. 엘로힘. 왕 앞에 그러면 어떻게 여기 하멜렉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네. 리프네 이거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리프네 하멜렉 하나님 앞에 리프네 하엘로힘. 엘로힘. 그렇죠. 리프네 하엘로힘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타하트 하에츠가 있습니다. 하에츠 이거 음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에츠 이렇게 나무 더 나무 그 하메츠 이렇게 나무 되겠죠. 그렇죠. 하에츠 이렇게 하고 제레 이렇게 되겠죠. 네. S 이렇게 하에츠 에츠가 나무죠. 네. 예, 에츠가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에츠 그러면 그 나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타하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타하트는 이것도 음역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트 이렇게 되겠죠. 네. 타하트. 네, 이건 무엇 아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지금 여기 타하트하에츠입니다. 그렇죠? 자, 요 앞에 요 하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관사죠. 관사. 예, 요것도 관사죠. 하. 네. 근데 모음이 다릅니다. 꼭대기 네. 위에서는 하에다가 점을 찍었죠. 네. 예, 밑에는 기본적인 거. 예, 하에다가 장모음 카메츠가 들어왔어요. 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요 아가 들어가는 경우 카메츠. 예, 거기까지 뭐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 그러나 우선 제일 앞에 있는 문자가 단어의 맨 앞에 있는 문자가 알레프이거나 아인이거나 또는 레쉬일 때 이게 약한 후음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카메츠를 갖는다 이랬죠. 네. 그래서 로쉬 그러면 로쉬. 로쉬 그러면 머리라고 그랬죠. 네. 맨 앞에 레쉬가 나왔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죠. 알레프, 아인, 레쉬. 이 경우에 이 후음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카메츠. 네. 여기 레쉬는 이 셋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 갖겠어요? 하에다가 예, 카메츠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하에츠 여기 에츠죠? 여기 후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레프, 아인, 레시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 장모음을 갖는다. 됐죠? 그래서 타하에쉬 그러면 그 나무 아래. 됐죠? 네. 그래서 명사 앞에 해가 나오면 이게 정관사가 아닌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엘 하 헤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 헤칼. 헤칼이 뭐라고 그랬죠? 헤칼. 그렇죠. 예, 이게 템플입니다. 이게 성전이죠. 궁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 헤칼 이 경우에 그냥 하만 붙는다.
네. 중복점 없죠? 그냥 네. 파타크 요구만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은 지금 이 내용은 잠깐 복습 삼아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 하, 헤칼 그러면 여기 엘이라고 하는 전치사. 오늘 초점은 이거죠. 무엇에게로 네. 엘. 영어의 to에 해당됩니다. 무엇에게. 그래서 엘, 하, 헤칼. 그래서 그 성전으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예요? 여기 마케프라고 하는 이 선에 의해서 연결이 네. 되죠. 네. 네. 이렇게 선에 의해서 연결되는 일련의 전치사들이 또 있다. 그 이제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드, 무엇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드. 또는 알, 무엇 위에 이런 단어도 있죠. 이 전치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이 마케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전치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엘, 민은 from입니다. from 무엇으로부터 민 하아레츠 민 하아레츠 아레츠가 땅이죠. 네. 하가 그 붙어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예, 그 땅으로부터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치사들이 있다. 이거는 이 전치사들은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단어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네. 다 떨어져 있죠. 네. 네,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분리전치사. 마케프로 연결을 했지만 독립된 단어처럼 이렇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전치사인데. 그래서 이것을 독립전치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됐죠? 또는 분리전치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명사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분리전치사, 독립전치사, 분리전치사 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여기 비분리전치사가 있습니다. 네. 비분리전치사.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는 이걸 불분리전치사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네. 예, 불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 안 쓰죠. 비분리가 맞습니다. 비분리전치사. 그래서 이게 분리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데가 무슨 말이죠? 사데. 들. 사데. 들이죠? 들. 예, 들. 필드라고 그랬습니다. 사데. 여기에다가 지금 전치사가 붙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 안에 인에 해당됩니다. 안에. 영어. 예. 그래서 그 필드 안에, 그 들판 안에, 들판에 그런 말이죠. 베사데. 이것을 읽는 거는 비에다가 이렇게 작은 쉐바, 애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베사데 됐죠? 베사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비분리전치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에 해당됩니다. 크. 읽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예, 작은 애를 써주죠. 케멜렉 무엇처럼 왕처럼. 왕처럼. 예, 멜렉이 왕이죠. 그래서 왕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르 세 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분리 전치사입니다. 르 읽는 건 이렇게 되겠죠. 레멜렉 이런 뭐가 되겠어요? 뜻이 무엇에게입니다. 르는 무엇에게 왕에게 그렇죠. 르 세 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르 이런 전치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전치사들은 계속 점차적으로 쭉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건 이제 추후 더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대개 어떠한 문법 요소가 있는가, 또 이 전치사와 명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또 이것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가, 뭐 이런 구문에 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건 비분리 전치사입니다. 세 개. 다시 부죠. 네, 무엇 안에
안에 무엇과 함께 무엇에 의해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무엇 안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게 무엇을 르 위하여, 에게 예. 그 다음에 무엇처럼 무엇과 처럼 같이 무엇에 따라서 according to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그래서 르 또는 르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 개의 비분리 전치사에 해당됩니다. 그 용례 여기 쭉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는데 이거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단어도 익히면서 자, 브사데 이렇게 되어 있죠? 사대 브사데 이거 한 거죠? 사데 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들판 안에 그 다음에 나르 젊은이 소년에게 그렇죠. 소년, 젊은이, 청년 다 됩니다. 나르 음역 한번 해볼까요? 소년에게 그렇죠. 엔 아르 이렇게 되죠. 같이 예, 레나아르 소년처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나아르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복합쉐바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맨 앞에 복합쉐바가 이렇게 나오죠. 아나쉼, 하테파타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테파타가 나오죠. 이건 단모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최단모음. 그래서 카아나쉼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면 요 복합쉐바에 나와 있는 모음을 이 앞에 취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아나쉼에 여기 아나쉼 있죠. 아나쉼에서 맨 앞에 알레프 밑에 하테파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같은 계열의 단모음을 이 앞에 취한다. 그래서 카아나쉼. 그래서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같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똑같은 원칙으로 에메트 진실, 진리, 성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에메트. 그래서 위에처럼 여기 아나쉼 요 경우에처럼 그래서 같은 계열의 모음을 취하겠죠. 에메트. 하텝 세골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 같은 계열의 단모음 세골을 취합니다. 베에메트. 이거 이해되셨죠? 여기 아나쉼 다시 반복합니다. 아나쉼, 에메트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복합쉐바를 갖는 데 있습니다. 맨 앞에. 이 경우에는 모음이 어떤 모음이 되느냐 하면 같은 계열의 단모음이 그 모음이 된다. 아나쉼 거기서는 파타가 붙고요. 에멧 여기 아텝 세골이죠. 그래서 세골이 앞에 붙습니다. 느비임 그러면 단순 쉐바가 이렇게 맨 앞에 나오죠. 단순 쉐바. 그 앞에는 히렉이 붙습니다. 이렇게. 네, 브리트의 경우에 단순 쉐바가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단순 쉐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그 앞에 히렉이 붙었다. 자,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우선 세 개의 비분리 전치사가 있습니다. 세 개의 비분리 전치사가 있죠. 이것의 기본 모음은 쉐바입니다. 이렇게 점 두 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쉐바가 맨 앞에 나오는 단어의 경우에 이것처럼 브리트 쉐바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단어가. 여기 단어에서 쉐바가 맨 앞에 나오죠. 이렇게. 쉐바.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전치사, 비분리 전치사 르를 여기 첨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의미를 갖고자 하느냐. 브리트, 언약이죠. 언약을 위해서. 르 브리트 그러면 언약을 위해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앞에 이미 쉐바가 여기 있어요. 앞에 이미 여기 쉐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트에다가 쉐바를 하나 더 붙이게 되는 결과를 낳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그렇죠? 두 개의 쉐바가 나란히 나와요. 맨 앞에. 근데 이런 히브리 문장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쉐바가 맨 앞에 문장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어 앞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 앞에 쉐바를
히렉으로 바꿔줍니다. 이와 같이 단순 쉐바가 2개 있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리브리트 이렇게 돼요. 본래는 르브리트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변해서 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베리트 이렇게 된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예. 그래서 똑같은 원칙으로 그 바로 위에 거 보시면 느비임이 있습니다. 느비임. 네. 여기. 예. 예언자들이죠. 네. 예. 예언자 그러면 뭐예요? 나비, 그 나비가 예언자죠. 복수로 가면 느비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쉐바가 있어요. 음. 자, 여기에다가 이제 쉐바가 앞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르를 더 첨가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전치사. 비블리 전치사. 또는 여기에다 브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bit. 자, 그런데 우선 르 집어넣어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문장 맨 앞에 단어 맨 앞에 2개의 쉐바가 나란히 나와요. 나란히. 이거는 히브리어가 허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그 히렉이- 앞에 있는 쉐바가 이게 히렉으로 변한다. 네. 단모음을 줘요. 여기다. 네. 그래서 리 느비임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 리 브리트 이렇게 했던 것처럼 리 느비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해 다 됐죠? 그 다음에 음. 똑같은 원리로 위에 걸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 복합. 에메트가 있습니다. 네. 에메트부터 보겠어요. 복합 쉐바가 이렇게 있죠? 네. 복합 쉐바. 이것도 쉐바는 쉐바죠. 네.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선 브를 한번 첨가시키려고 그래요. 음. 예, 에메트는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진실로, 진실 안에, 진실과 함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 브가 붙으면 네.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단어입니다. 에메트.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똑같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도 쉐바가 있고 그 앞에 브 쉐바가 있죠. 네. 여기는 이미 에메트에서는 복합 쉐바가 있지만 그 네. 앞에 단순 쉐바가 붙어야 돼요. 네. 결국은 2개의 쉐바가 나란히 붙는 거죠. 이 경우도 아래 경우처럼. 네. 그렇죠? 아래 여기 2개의 쉐바가 나란히 붙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히렉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히렉으로 그죠? 네. 여기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브나 크 이런 것들이 붙으면 2개의 쉐바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복합 쉐바지만 여기에 이게 붙으면 2개의 쉐바가 나란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는 이러한 2개의 쉐바가 단어 맨 앞에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단순 쉐바의 경우에는 히렉으로 변했지만 복합 쉐바의 경우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같은 계열의 단모음이 붙는다. 네. 그렇죠? 여기서 네. 하텝세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히렉 대신에 여기 단순 쉐바는 히렉이었었어요. 아래. 네. 단순 쉐바는 히렉이었는데 이 복합 쉐바의 경우에는 같은 계열의 단모음이 붙는다. 네. 그렇죠? 하텝세골이 이제 여기 세골이 붙고요. 하텝 파타크에서 요 파타크가 이 앞에 붙는다. 그래야 발음이 같은 계열의 발음이 되니까 발음하기가 부드럽겠죠. 네. 네.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리 느비임 이렇게 돼 있죠. 리 느비임, 리브리트, 리브리트 발음하기 편합니다. 리 네. 느비임, 리브리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아나심, 키 아나심보다는 카나심 어때요? 아나심. 발음하기가 쉽죠. 예? 키 아나심 이것을 따라서 억지로 키 아나심 이렇게 하지 않고 요 같은 계열의 모음을 요 앞에 취하니까 카나심 발음하기가 편하잖아요. 이게 카나심. 베메트 비에мет보다는 베메트 그럼 편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겁니다. 그 형성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자, 네. 그래서 우선 2개의 쉐바가 단어 맨 앞에 나오지 않는다. 히브리 단어에서. 그래서 앞에 게 히렉으로 변했다. 단순 쉐바의 경우에. 근데 복합 쉐바의 경우에는 같은 계열의 같은 모음이 계열. 앞에 붙는다. 같은 계열의 단모음.
여기선 네. 히렉이고 여기선 파탁, 여기선 세골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요 정도 변화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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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또 구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사대 이렇게 있죠? 네. 이거 우리가 본 거죠? 네. 하사대, 그 들판입니다. 네. 하가 붙었죠, 이렇게? 네. 정관사. 정관사. 하멜렉, 그 왕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하에쉬, 그 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정관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플러스. 그렇죠? 자,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비분리 전치사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비분리 전치사 불을 붙여보겠어요. 그러면은 해를 빼죠. 그 들판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정관사가 네. 있죠. 그래서 네. 그 들판 네. 안에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안에가 부에 해당되고요. 들판 네. 싸대죠. 이렇게. 네. 네, 그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게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관사입니다. 그렇죠? 여 관사. 여기에다가 이걸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브하사대 이렇게 되는 거죠. 브하사대. 근데 이 하라고 해, 이 단어는 묵음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생략이 돼 버렸어요. 네네. 그렇죠? 네. 자, 브하사대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본래는 정관사가 이렇게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여기 해가 있을 때 여기 전치사가 붙으면 이 해는 생략된다. 생략됩니다. 해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베트가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모음은 전치사. 그대로 남습니다. 네. 정관사에 붙었던 모음, 요 하는 그대로 남죠.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네. 마사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똑같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멜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멜렉. 여기 관사가 붙었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크라고 하는 전치사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요 정관사 해가 생략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그 자리에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모음은 그대로 남는다고 그대로 그랬습니다. 남고. 네. 예, 중복점도 그대로 남죠? 네네네. 다 그대로 남습니다. 요것만 생략될 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카멜렉. 카멜. 그렇죠? 왕, 그 왕처럼. 그러니까 요 속에는 정관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네네네. 예, 그거 여기서 지금 요 단어만 보여줬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우선 전치사가 있죠. 뭔 안에. 그 들판 안에. 그렇죠. 그 들판 안에죠. 네. 예, 여기 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여기 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기 중간점하고 모음 앞에 모음 밑에 좋습니다. 모음 때문에. 그렇죠. 여기 모음이 있잖아요. 네. 예. 자, 그냥 이게 관사가 없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쉐바가 들어가야 맞죠? 네네. 근데 쉐바가 아니라 여기에 관사의 파타크가 그대로 남아 있다. 네. 요거 보고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요것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중복점.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사데 이 정관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네네. 예, 그럴 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전치사 플러스. 네, 플러스. 그다음에 관사. 관사. 생략된 관사 나오겠죠? 네, 플러스 예, 그다음에 명사.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문을 알았으니까 관사가 없는데 관사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이런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문을 익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의 처음서부터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중심 주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활용법을 익히는 겁니다. 그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문을 익히는 데 있어요. 이게 어떤 구문으로 되어 있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어떤 문법적 요소를 담고 있는 문장 구조인가, 이걸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컴퓨터 자료에는 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분석해 놓은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해를 위한 준비가 지금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문에 관해서, 이런 구조에 관해서 잘 익히 알고 있어야 그 프로그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애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불입니다. 이렇게 애쉬, 불. 네. 여기에다 이제 앞에 하가 나왔어요. 네. 하.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요거는 정관사겠죠. 네. 모음은 좀 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예, 이건 카메츠가 나왔죠. 이렇게 하, 애쉬. 에쉬. 예, 복습 삼아 한번 지난주 공부한 것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파타크에다가 중복점을 찍는 네. 것이 일반적 관사의 모습이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맨 앞에 네. 알레프라든가 아까 좀 살펴봤죠. 알레프, 아인, 네. 레쉬의 경우에 레쉬는 예, 이와 같이 약한 후음의 경우에 뭘 취한다고 그랬어요? 카메츠를 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에쉬의 경우에 여기 알레프, 아인, 레쉬 셋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에다가 카메츠, 하에쉬 이렇게 됐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비블리 전치사 그가 이렇게 붙습니다. 네. 이거 붙이려고 그래요. 불 속에서 네. 그 불 안에라고 하는 불 안에. 그렇죠. 그 불 안에 이렇게 되죠. 불 속에.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해가 같은 거 없어집니다. 해가 없어지면서. 그리고 여기 베트가 이 모음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모양이 이거죠. 바에쉬. 여기 만약에 정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되겠죠. 정관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 뿌. 네네네네네. 예, 모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게 네. 기본 모음이죠. 근데 네. 이게 네. 아니고 변형된 이와 같은 카메츠가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뭘 떠올려요? 정관사. 그렇죠. 여기 정관사가 생략되어 있구나.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구문은 어떻게 되는 구조예요?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플러스 관사 정관사. 플러스 관사. 명사 명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다 됐죠?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치사 가운데 mea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mean. 네. 이거 from이죠. 많이 사용됩니다. from. 네. 자, 이것은 여기 마케프로 이렇게 주로 연결됩니다. mean. 네. 이렇게 마케프로 다 마케프 이렇게 연결돼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민 멜렉 멜렉. 왕으로부터 그렇죠. 왕으로부터 민 바이트 집으로부터.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민 이쉬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사람. 네. 하아레츠 민 그 하아레츠 땅으로부터. 그 좋습니다. 그 땅으로부터죠. 네, 본래는 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은 에레츠입니다. 근데 정관사가 붙을 때는 약간의 변형이 생겨요. 네. 하아레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하아레츠입니다. 이건 예외적인 표현입니다. 하아레츠. 예, 우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가 붙었죠. 후음, 네. 후음이기 때문에 알레프 여기서 하아레츠. 아레츠. 민 하아레츠 그 땅으로부터 됐죠? 네. 예, 후츠는 밖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민 후츠 밖으로부터. 자, 그런데 여기 약간의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자, 보시면 여기서 마케프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형태도 있느냐 하면 이렇게 미에다가 점 찍는 형태도 있어요.
민, 이 민이라고 하는 민멜렉. 전치사는 미에다가 점 찍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민 우선. 뭐 또 다른 형태가 있긴 하지만 우선 기본형은 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도 된다 이렇게.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네. 이런 형태로도 나오고 이런 형태로도 나온다. 여기까지 됐죠? 네. 예.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요 형태로 변화된 겁니다. 사실은. 네. 언어가 막 변하면서 어떤 시대에는 요 표현도 쓰고 어떤 때는 또 어떤 사람에서는 또 이런 표현도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기자가 어느 시대에 누구에 의해 누구냐에 따라서 글 쓰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죠. 민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면 예, 각자 서로 달리 이 아래 거를 선호하는 기자가 있을 수 있고 위에 걸 선호하는 기자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온다. 그러면 뭐가 기본이냐 이런 질문하면 민이 기본입니다. 민. 이 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파생된 겁니다. 예. 그 파생된 과정을 제가 그냥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민멜렉, 민멜렉, 민멜렉. 빨리 해보세요. 민멜렉. 민멜렉이 돼버립니다. 민멜렉. 지금 민멜렉에서 우리말로 쓰겠습니다. 민멜렉 이렇게 돼버립니다. 민이죠 원래. 근데 이게 민으로 돼버려요. 빨리 해보세요. 민멜렉 빨리 하면 민멜렉 이렇게 돼버려요. 민멜렉이 편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민멜렉 그러면 어떤 현상이에요? 맴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네네. 두 번 반복되죠? 민멜렉 하면. 중간점. 그렇죠. 바로 중간점. 이 맴을 두 번 반복해주는 역할이 감당하는 게 뭐예요? 중간점. 중간점이죠. 중간점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점을 찍으면 뭐가 돼요? 민멜렉이 돼버려요. 민멜렉. 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이렇게 중간점 파생된 거다. 찍었구나. 민멜렉. 이렇게 파생된 건데, 그러니까 용례가 두 개인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래서 민바이트, 바이트 집이죠, 베트. 네. 민바이트 집으로부터 민바이트. 이렇게 되죠. 민바이트. 이것도 빨리 해보세요. 민바이트, 밑바이트 돼버려요. 민바이. 민이 동화돼 버리죠. 네네. 네, 그래서 밑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에다가 요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민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변화된 거죠. 변형된 거죠. 다른 꼴이 이와 같이 만들어져서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민 이슈가 있어요. 네. 이슈 사람이죠. 이슈 네. 사람.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민이 붙을 때는 이렇게 마케프 이렇게 해서 이게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민이라고 하는 건 이 형태도 있다고 그랬죠, 지금? 네네네. 미에다가 중복점 갖는 형태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경우가 이게 아니고. 매가 된. 그렇죠. 이건 매가 된 거죠. 네. 왜 매가 됐을까요? 후음이라 보상으로. 그렇죠. 매. 중복점을 여기 가져야 되는데 후음이라 중복점을 못 갔죠. 맞아요. 그래서 보상이 돼서 매 장모음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메이쉬. 이게 어떤 연유로 해서 이와 같이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듣고 그런가 보다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이런 꼴도 있고 이런 꼴도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미에다가 중복점 찍는 형태도 있고 네. 후음이 앞에 나올 땐 이와 같이 매에다가 매다. 의 장모음
째레가 붙는 경우도 있다. 네. 네.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네.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whose처럼 아무것도 표기 없이 이거 중복점 안 찍고 히렉만 그냥 붙는 경우도 있다. 예,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 꼴 mean입니다. mean, from이죠. 네. 여기에 이런 형태도 있다. 히렉에다 중복점. whom인 경우엔 may 이런 형태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hat의 경우에 아무것도 찍지 않고 히렉만 이와 같이 찍는 경우도 있다. 네. 이건 많지 않습니다. 이 네. 용례는. 우선 대부분 이 세 개의 용례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됐죠? 그래서 미 중복점, 매, 그 다음에 미, 요 정도. 민, 미, 매, 미,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단어 맨 앞에 미 이렇게 하고 여기 중복점 있으면 이건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다. 전치사 미 또는 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요건 지금 내가 흘림체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민 이렇게 민, 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거지만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장 구성 요소입니다. 자, 이건 at라고 하는 거죠. 네, 뭐뭐들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을 가리키는 불변화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t, 무엇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라. 바다. 네, 한번 공부하긴 했죠. 바라, 창조하다. 창조. 네. 창조하다. 바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예, 바라. 바라 엘로힘. 요 바라 음역 한번 해볼까요? 연습 삼아서. 바라. 이렇게 되겠죠. 네. 바라. 됐죠? 창조하다. 하샤마이. 예, 그래서 엘로힘. 이제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et, 무엇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하샤마임. 자, 하늘을. 그렇죠. 샤마임 하늘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정관사. 정관사 하가 있어요. 정관사. 그렇죠. 정관사. 예, 이와 같이 여기 특별히 at는 이렇게 이런 정관사가 붙은 명사에 붙는 겁니다. 여기 명사가 목적격이 한정이 되어 있을 때 네. 한정적이죠. 이건 구체적으로 그 하늘 이렇게 그라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이럴 때 이 at를 쓰는 겁니다.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et David. et David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을. 그렇죠. 다윗을 그럴 때 다윗 앞에 정관사가 없죠. 하가 없잖아요. 네. 네. 하가 없죠. 정관사 하가. 네. 그냥 다윗.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정이 돼 있죠. 어떤 사람, 특정한 네.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at를 붙일 수 있어요. 네. 한정적일 때 at를 붙인다. 거기에는 이와 같은 고유명사도 포함된다. 고유명사는 한정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at가 붙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여기 이와 같이 명사 플러스 관사가 됐을 때 이때 at라고 하는 목적 불변환사가 붙는다. 목적격.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샤마임 그 하늘이죠. 네. 하샤마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창조하셨다.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바라 엘로힘. 바다 엘로힘. 바라 엘로힘. 바다 엘로힘. 바라 엘로힘. 바다 엘로힘. 하샤마임. 하샤마이. 하샤마이. 예. 자, 그래서 바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요한 단어죠. 엘로힘. 그다음에 et
하샤마임 하늘. 샤마임. 이 단어 구문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히브리 문장의 특징, 동사가 맨 앞에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죠. 명사로 주어. 네. 그 다음에 에트 목적격 에트 파티클이 목적격. 나왔습니다. 목적격. 정관사. 불변화사 그 다음에 정관사, 명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동사가 먼저 나왔죠. 네. 예,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입니다. 네. 예,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 이건 뭘 의미할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행동 중심이다. 행동. 자, 그래서 그런 동사, 굉장히 동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동사가 중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문장 구조 특징, 동사, 주어, 목적격. 거기에 파티클이와 같이 붙는다. 이 불변화사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 나탄, 하나비. 여기 나탄 보시면 나탄 주었다, 주다, 주다. 나탄. 음역을 해보면 나탄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나탄. 주다. 그가 주었다. 그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 바라의 경우처럼 네. 하나비 그 예언자가 예언자. 주었다. 하나비죠. 예, 여기서 네. 하라고 하는 관사가 정관사. 앞에 나왔어요. 정관사. 그래서 그 정관사. 예언자가 예언자. 주었다. 무엇을? 책을. 에트죠. 그 책을. 네, 에트. 하세페르 그 책을 주었어요. 그 책을 주었다. 이건 을이죠. 뭐뭐들. 네네. 네. 무엇을? 근데 지금 여기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앞에는 마케프가 없어요. 여기. 마켓. 네. 네. 여기는 마케프가 있죠. 네. 그러면서 모음이 변했습니다. 네. 여긴 장모음. 네. 마케프가 없을 때 장모음. 네. 마케프가 있을 때 단모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골 단모. 세골 단모음이 나왔죠. 네. 네,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여기 꼭대기 보시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at 사전은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at 여기 마케프가 붙을 때는 에 단모음이 붙는다. 이렇게 세골이 붙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나탄 하나비 그 예언자가 주었다. 이건 과거입니다. 네. 네,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무엇 하였다. 그 예언자가 주었다. 에트 무엇을 하세페르 하세페르에서 사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페르. 예, 여기서 하를 빼야 되겠죠. 정관사. 빼죠. 네. 세페르 찾으시면. 세페르. 예, 그러면 이제 책이죠. 그 네. 책을 예언자가 주었다. 누구에게? 라멜렉. 라멜. 이렇게 라멜렉이죠. 네. 우선 음역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 A. 네. 이렇게 M. 네. 이게 M. 다기슈포르테죠. 중강점. 네. 점 있죠. 네. 네, 중강점. 그래서 M이 2번 반복됐어요. 그다음에 세골 E, 세골. 에. 그다음에 렉 L. 이렇게 되겠죠. 네. 라멜렉. 우선 보시면 네. 르가 앞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르로 르. 분리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르 보니까 여기 중간점하고 그렇죠. 이건 쉐바가 붙잖아요. 네. 중간점이. 네. 근데 모음 쉐바가 아니고 뭐예요? 해가 빠졌어. 그렇죠. 지금 여기서 중간점. 파타크만 남았죠. 네네. 뭐의 파타크예요? 하의 파타크죠. 하의. 해. 그렇죠? 관사의 네. 하. 그래서 해가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네. 라멘만 남은 거죠. 라멜. 그래서 라멜렉. 네. 그러면 이것을 문법적으로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치사, 정관사. 플러스 정관사, 그렇죠. 명사. 그다음에 명사. 네. 이렇게 되죠. 네. 전치사, 관사, 명사 이렇게 되죠. 네. 네.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를 한번 보겠어요. 나탄
탄. 주었다. 거기도 네. 네, 동사가 나왔죠? 네. 명사 나왔습니다. 네. 주어죠. 그다음에 at 목적격 불변호사 나왔죠? 네. at.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at 정관사도 하멜렉.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누구에게 이렇게 돼 있죠? 누구에게? 왕에게. 예, 라멜렉 그 왕에게. 그러면 그 왕. 완전한 한 문장이죠, 이게. 네. 예. 예언자가 그 책을 예언자, 그렇죠. 그 왕에게 왕의 주었다. 음.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겠어요. 아하브 다비드. 아하브. 아하. 형제. 다윗의 형제. 예. 아합이라고 하는 말은 그건 아합. 아흐고요. 예. 여기 아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사랑하다. 사랑하였다. 다윗은 사랑하였다. 아합. 아하바 그러면 뭐예요? 사랑이란 명사입니다. 네. 예, 아하바. 아하바. 사랑. 여기 동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합, 사랑하다. 다윗은 사랑하였다. 뭐를? et. 누구누구를 이렇게 되죠? 네. et. 예호나단. 예호나단. 이거 음역하면 네. 어떻게 돼요? 이거. 예후나탄. 예. 호. H 나. 나 탄. 이렇게 되겠죠? 탄. 예호나탄. 네. 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우리말로 음역할 때 그냥 요나단 이렇게 된 거예요. 요나단. 사랑.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였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요나단. 예호나단. 예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네. 여호와. 야훼. 나단. 아까 이거 주다죠? 위에. 네. 나단. 예. 주다. 네. 주다라고 그랬죠? 나단. 네. 나탄 이건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준 하나님의 선물. 선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죠?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이건 네. 동사, 나타는 명사,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사람이 지금 뭐라고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다. 예.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네. 예, 요나단. 아하, 다비드, 에디오, 예호나탄. 이게 잘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바라, 네. 나탄, 아하. 잘 나오겠죠, 이거? 그렇죠? 자,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 첫 번째 문장을 얘기하면서 에트는 이건 한정된 그렇죠. 한정된 단어를 목적격으로 사용할 때 에트라고 하는 불변호사가 쓰인다. 이랬죠? 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거죠? 네. 네, 다윗 명사니까. 여기 예호나단 한정되어 있죠? 고유명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정관사가 없지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 에트 예호나단, 에트 다비드.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겠어요. 이건 예습삼아 보겠습니다. 나탄 하멜렉. 나탄 또 나왔죠? 네. 주었다. 하멜렉 왕이 주었어요. 이번에는 동사 맨 앞에 나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탄 하멜렉. 에트 뭔 것을. 그렇죠? 에트 뭔 것을. 그 다음에 토로타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토라 율법. 율법이죠? 율법. 네. 율법에 이건 여성이죠, 이거. 토라. 네. 여성 명사죠? 네. 자, 이것의 복수가 토로트입니다. 토로트. 토라, 토로트. 끝머리 오트가 붙는다고 그랬죠, 여성 복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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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로트. 그래서 법들입니다. 율법들, 율법. 규정들, 규례들, 교훈들, 가르침들 다 이런 겁니다. 네. 토로트. 여기에서 토로타브라고 하는 것이 붙었어요. 아브. 대명전묘. 그렇죠. 대명전미사입니다, 이게. 그의 율법들, 그의 법들.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인칭 대명사, 다음 시간에 인칭 대명사 공부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네, 그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명사에다가 끄트머리에 이같이 대명전미사 이런 것이 붙어서 한 문장 구성 요소를 형성한다.
한 구를 만드는 거죠, 지금. 네. et 토로타브. 그의 율법들을, 왕이 그의 율법들을 주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네. 네. 누구에게? 라, 라암. 백성. 라야. 암, 백성이라고 그랬죠. 백성에게. 암, 그렇죠. 백성에게. 근데 여기서 이거 다시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면. 그 백성에게죠. 네. 예. 뭘 보고 하실 수 있다고요? 라메드. 그렇죠. 여기 라메드 밑에 카메츠가 있잖아요. 카메츠드. 그렇죠. 네. 일상은 이거죠. 네. 쉐바. 네. 이게 보편적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붙고 지금 카메츠가 붙었다.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면 조금 주목해서 보면 아, 이게 여기에서 나왔구나. 하. 네. 정관사. 정관사.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분해를 해보면 문법 요소로 분해해보면 맨 앞에 르 뭐죠? 전치사. 그 전치사. 그 다음에 전관사. 관사. 그렇죠. 관사. 관사 여기 명사. 그렇죠. 플러스 명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됐죠? 네. 지금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보편적인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문장 구조를 지금 쭉 익힌 겁니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보시면 이런 문장이 나오면 거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분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동사 분해, 이건 나중에 9번째 날 제9강 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그 다음에 이제 10강 때 마지막 강의 때 동사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네.